안녕하세요. 자기 성장을 응원하는 더 나은 맘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ISFP 여성 편으로 연애 스타일, 이상형, 그리고 성격 궁합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같은 ISFP라도 남녀가 다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다른 부분에 우리가 매료돼서 만나죠. 그런데 그 나와 다름이 나에게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또 갈라서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MBTI를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나와 다름이 어떤 부분이고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난 분들이라 할지라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이렇게 좀 발전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면 더 연구하고 더 배워서 정말 확실하게 실수 없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선 자신에게 있는 장점부터 알아야 되겠죠. 구체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MBTI 유형별 장단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SFP 특징으로는요, 안정적인 성인 군자형이에요. ISFP 여성들은 속마음이 따뜻하고 동정적이죠. 그러나 상대방을 잘 알게 될 때까지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이분들은 말없이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겸손하게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일상 활동에 개방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현재의 삶을 삽니다. 또 남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비판을 못하는 반면 자신은 쉽게 상처를 받고 그냥 물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한다는 거죠. 타인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연습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ISFP 여성이 남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 매우 섬세하고 따뜻한 배려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죠.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늘 조그만 일에도 감동을 잘 받고요. 삶의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애 스타일과 이상형으로는요, 이 유형 여성들은 참 순하고 여린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겁도 많아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 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남성이 많지 않죠. 이 유형 여성들은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고 이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다정다감하고 헌신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원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는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이상형 남자에게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확 다가오거나 놀래키는 일이 없는 사람을 원하겠죠. 잘 맞는 이상형, 이 부분을 성격 궁합이라고 하겠죠. ISFP, 같은 유형 남성이 가장 잘 만나면 영혼의 단짝이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ESFP, ESTP, ISTP, 이 유형 남자들도 잘 맞고요. 특히 일상을 소소한 즐거움으로 같은 SP 기질의 사람끼리 만나게 되면 ISFP 여성들은 일상이 즐거워집니다. INFP 그리고 ENFP 유형의 남성을 만나면 현실 감각이나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답답한 면이 있어도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고요. 또 INTJ, ENTJ 유형들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서 ISFP의 I 같은 욕구를 잘 받아주는 편이에요.
또 이 유형이 피해야 될 남성 유형이 있는데요. 자유로운 이들을 억압하는 ISTJ, ESTJ, INTJ, ENTJ 유형은 정말 많은 갈등을 겪게 돼요. 이들의 엄격한 규칙과 정해진 계획은 ISFP의 숨통을 조르게 되죠. 게다가 해당 유형들은 순간순간마다 치고 올라오는 감정 상태, 기분, 느낌 등의 공감을 구하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ISFP 여성의 감정의 욕구를 조금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불만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유형 여성들은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좋은 이미지를 잘 유지하는데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가 되면 그때부터 믿거라 하고 막 짜증을 부리고 이기적인 욕구를 막 분출하게 돼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각할 정도로 후회하는 폭언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나에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반해서 2, 3년 동안은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호르몬은 길어봐야 2, 3년인 거예요. 이거를 알면 이제 만약에 이걸 모르면 저 여자가 사랑이 식었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호르몬은 길어봐야 2, 3년이래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면 몸에서 도파민과 페닐에티라민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흥분과 자극하는 어떤 통제하는 각성 호르몬이 주로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특히 도파민 분비의 효과로 흥분과 유쾌함이 동반되어 콩깍지가 씌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호르몬의 효과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그 후에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사실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이죠. 시간이 지나고 인체에 호르몬이 적응하고 또 내성이 생기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와서 자꾸 다투고 이제 이때 권태기라고 하죠. 권태기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페니레티라민이라는 그 호르몬 작용이 끝난 후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호르몬이 2, 3년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또 열정, 책임, 헌신이 따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참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상대의 허점이 보여도 내가 사랑과 열정과 책임과 헌신이 있다면 참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ISFP 여성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연애 스타일, 그리고 이상형, 성격 궁합 잘 찾아서 좋은 인연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은 ISFP 성향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오늘도 더 나은 마음 되세요. 감사합니다.